2022년 4월 30일 이제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5월 1일 오전 9시 반인데요.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버핏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마하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레카입니다. 저는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타나면 삐용삐용 레카차를 타고 나타나는 투자 레카왕 김단태이고요. 자, 제가 지금 요 그림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왔고요. 바로 지금 사진을 찍은 위치에서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막판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끝난 다음에 이제 주주들끼리 이제 뭐 프로포절 내고 그거 갖고 표결하고 뭐 그런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려올 수가 있어가지고 버핏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중간에 보시면 사진 중간에 보시면 워렌 버핏이 보입니다. 저는 워렌 버핏과 셀카를 찍은 바로 그런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여기 보면은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조정민님 또 홍진채 대표님, 라쿤자 산업용 대표님과도 같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제일 뷰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왔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은 것보다는 이렇게 CNBC 사실은 좀 더 주주총회를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보는 게 사실은 더 낫습니다. 네. 더 잘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약간 현장에서 살짝 웅웅거리는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잘 안 들리는 영어지만 남들이 웃을 때 나는 웃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고 왔고요. 그래도 현장 가면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주주총회 얘기하기 전에 대략 이제 올해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주가가 그래도 최근에 좀 빠지긴 빠졌지만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는 6.61% 상승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왜냐? 여러분들 S&P만 봐도 고점 대비 벌써 14%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은 거의 20%가 빠졌죠. 고점 대비. 그러니까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훨씬 더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막 요런 느낌이죠. 개그를 치는 거 늘 여러분들 제가 시장을 우습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유머러스하게 시장을 좀 지나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요즘에 투자자들의 마음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혹시 내가 그 방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회를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처음에 뭐 비디오도 나와요. 비디오 나와가지고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주인공인 약간 되게 웃긴 비디오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업타운 펑크에 맞춰서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뭐 버크셔 매니저 우후 막 이러면서 막 그 업타운 펑크 개사해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그 임원들이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나왔었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처음에 약간 웃긴 비디오들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등장한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거의 버핏교 신자들이야 막 박수를 엄청나게 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버핏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버핏이 얘기하기를 자신과 찰리 먼거가 합치면 190살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빵 터지죠.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앞으로 번역이나 이런 걸 할 텐데 대부분 다 의역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너무 틀리다 싶으면 제가 고정 댓글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은 아니 어떤 회사의 오너가 한 명은 98살이고 한 명은 91살이면 추주된 입장에서 당연히 보러 갈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늘 이제 버크셔의 주주총회를 할 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늘 자신들의 그 나이와 관련된 어떤 셀프 디스를 하면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버핏의 주주총회를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게 지난 2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활기차 보였어요. 몸 컨디션도 좀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 뭐 이건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좀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관종의 입장으로서 뭐랄까 사람들을 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나이를 셀프 디스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릴 얘기이기도 한데 버크셔가 결론적으로는 정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뭐 제가 대가들이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본 버핏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버크셔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역대급으로 줄었어요. 역대급으로 줄었다라는 건 결국에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죠. 언제 그 전에 한번 또 줄었냐를 생각해 보면 2008년, 2009년 요때 또 버크셔가 되게 많이 현금을 집행했는데 그때와 버금갈 정도로 버크셔가 많은 현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버크셔가 갖고 있었던 장부에 기록된 현금이 140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뭐 한 1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밝혀진 게 버크셔가 갖고 있는 자금이 약 100빌리언 달러니까 100빌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0조 원, 120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 거. 늘 다시 말해서 한 50빌리언 달러 정도 내외의 금액을 집행했어요. 50조 원, 60조 원 이 정도 되는 그 돈을 이번에 집행한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버크셔가 집행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행동으로 말하는 건데 되게 이번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약간 페이크라면 페이크인 게 2월에 애니얼 레터라고 하죠. 주주서한에서는 사실은 뭐 little that excite us라고 표현하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이후에 엄청난 자금들을 집행했죠. 뭐 대표적으로 엘러거니라고 해서 그 보험사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쉐브론 주식을 더 샀습니다. HP도 샀죠.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지금 쉐브론 버크셔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시장 가치가 25.9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요 정도 되는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을 샀죠. 그러니까 쉐브론 원래 한 5조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한 30조 원 정도니까 쉐브론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쉐브론도 그렇고 옥시덴탈도 더 추가적으로 샀는데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 에너지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만 본다면 버핏은 에너지나 어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1차원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물론 에너지 회사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약 40빌리언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는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버크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에 되게 특히 최근 뭐 5년 기준으로는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버핏 선생님이 늘 초반에 버크셔의 주주총회를 하면은 늘 이렇게 수업같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주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 20달러가 과거에는 요즘엔 어떻게 써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 어떻게 써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없다 얘들아.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는 건 없다.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20달러 지폐 이런 달러가 사실은 the only thing that will pay bills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가만히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 돌려서 깐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형태의 돈이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저는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달러 지폐 얘기할 때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나중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질문을 따로 그 관객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다시 역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역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군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이야기를 버핏이 하기 전에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만약에 미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지분을 1%를 살 수 있게 하고 그 가격을 한 25빌리언 달러 정도 약 30조 원 정도를 부르면 그래 나는 바로 수표 써줄게. 나는 바로 살게. 미국 전역의 아파트 지분의 1% 30조 원 주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전역의 팜랜드 그 농장의 지분을 1%를 25빌리언 달러 주고 사라고 하면 약 30조 원 정도 주고 사라고 하면 역시 그래 나 돈 낼게. 그런데 말이야 비트코인 전체를 만약에 25빌리언 달러가 아니고 25달러에 만약에
가져가라고 하면 나는 안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아주 신랄하게 디스를 했습니다. 왜 디스를 했냐면 방금 이 메타포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결국에 비트코인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먼 거는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을 디스했는데 요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였습니다. 만약에 너의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만약에 어떤 너의 투자 자문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 당장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먼거가 또 비트코인을 좀 신랄하게 깠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장이 참 지난 2년간 시장이 되게 투기적이었음을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투기가 많았고 아니 만약에 네가 농장 같은 거 사면은 뭐 하루에 여러 번 거래할 거냐 왜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사고 팔았다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먼거도 그렇고 이거는 버핏도 그렇고 되게 카지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지난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물론 먼거는 그 전에도 시장이 되게 투기판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인터뷰에서도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버핏도 조금 더 소리를 내서 지난 시장이 조금 더 투기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전쟁에 대한 질문도 전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은 뭐 뻔한 레파토리긴 해요. 핵전쟁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핵전쟁에 대해서는 버핏도 늘 가장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막 그거에 대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람들이 되게 뭐 아지트자인 같은 보험을 담당하는 아지트자인도 막 답변을 되게 길게 하고 막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답이 많았는데 결국에 먼거가 좀 약간 뭐랄까 촌철살인 신랄하게 이렇게 까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신랄하게 이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If there's nuclear war, I'm going to crawl under my desk and kiss my ass goodbye 라고 했는데 이제 뭐냐면 핵전쟁이 정말 터지면 나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게 그냥 내 키스 마이 에스인데 한마디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약간 지읒기읒 오까 이렇게 약간 까 이렇게 제가 비속어니까 대충 생략할 건데 지읒이랑 쌍기역으로 들어가는 그 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전쟁 일어나면 아씨 그냥 욕이나 할 거야 뭐 약간 요런 거죠 대충 그런 욕이나 할 거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뭐 핵전쟁 오면 뭐 할 거야 할 게 없잖아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이 그거를 거들어 가지고 찰리 먼구가 우리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합니다 라고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핵전쟁 와도 뭐 아니 버크셔 해서웨이가 핵전쟁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없잖아 없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다 우리 마음은 그냥 다 끝이지 뭐 할 게 있냐 뭐 약간 그런 걸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관객석에서 되게 웃음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얘기 별로 듣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제 커질 것이냐 또 얼마나 또 줄어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겠지만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버핏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당 95불에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인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FTC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공정이라든가 EU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뭐 주로 이제 독점과 관련된 이슈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슈들과 관련돼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지 이 딜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게임 쪽에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존재감이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건 늘 변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주당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가격이 95불이라고 했는데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가격은 얼마죠? 75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한 20불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를 그냥 75불에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사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당 95불에 사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딜이 발표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추격 매수를 했고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이 무려 9.5%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전략을 머저 아비트라지 전략이라고 해요. 머저 아비트라지 전략이라고 하고
이 머저 아비트라지 전략을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이걸 인수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고 정말 지금 75불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긴 한데 늘 저는 반대 사이드를 이야기하는 사람, 늘 리스크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딜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서 이런 멀저 아비트라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투자, 특히 찰리먼거가 중국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뭐 찰리먼거의 대답에 따르면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회사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난 좀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약간 요렇게 찰리 먼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비트코인을 금지한 거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전한 찰리 먼거의 좀 중국에 대한 어떤 애정 뭐 그런 거를 엿볼 수가 있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냥 재밌는 거 제가 흥미로운 것들을 일단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도 아마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이후에 갔다 와서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좀 더 깊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